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을 배우기 전에 명상 기초 기술을 우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명상은 일단은 장소를 선택해서 앉으세요. 자, 시작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걷기 명상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은 걷기 명상 아니라도 어느 방이든지 자기 편리한 장소에서 시작해라.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앉아서 수식관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호흡에 집중한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장소,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진입을 하여서 실전에 앉아야 된다. 이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해야 될 것은 숫자를 헤아려서 사람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흡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 요 순서를 잊지 마시고 지금 아까 같이 분노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명상 세계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방식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서 내가 관심 가져야 된 것은 몸과 마음이 이완시켰는가를 관심 가져야 돼요. 요 순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기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을 해라. 안전한 장소. 두 번째, 편안하게 소파가 됐든 뭐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든 앉아라. 세 번째, 그 다음에 수식관, 숫자를 헤아려서 집중하도록 좀 더 보완으로 호흡을 하도록 해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됐는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을 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왜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다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읽어주고 있어요. 법구경같이 산같이 물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 없이 살라. 누군들 그 말을 몰라. 그러나 좋다 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원의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느끼고 공유하면은 심리적인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소리예요. 우리 뭐 음악, 좋은 얘기, 음악 들었어? 좋은 얘기 들었어? 좋은 거 봐서 땡.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깊숙이 들어있는 상처, 분노, 이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은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뭐 흘러가는 음악 틀어주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는 명상이 아니고 그냥 들려주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완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수식관, 호흡관 이완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딥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깊숙이 들어갔음으로 해서 정신차원에 웬만큼 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오감 명상을 해라는 것이에요. 오감이 안이비설신이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감각이 발전되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은 명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감 명상의 종류는 뭡니까? 바로 저것이다 이죠. 그래서 저것을 여러분이 탁 가지고 들어가서 안이비설신이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호흡하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자, 드디어 자기와 대화하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자, 스트레스 해소 거기서부터 내가 마음의 스트레스나 생각의 체인지나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교통 정리를 거기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감정이나 감정을 관리를 하고 AS하고 치유하고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것들이 방향 설정,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분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이제 명상, 분노 명상 어디서? 지금 저기에서 교통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오픈하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 반드시 여러분이 실력 향상시켜야 할 4가지 기술 저번 주에 얘기해 드렸는데요.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 하면은 첫째, 바로 집중 명상. 명상의 핵심은 집중이 돼야 돼요. 이걸 사마타 명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명상 하려면 집중 명상 안 하고 분노 명상 읊어주고 음악 들어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통찰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대해서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서 분노라는 것을 일으키는 것은 인생의 허비고 손해구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왜 화가 나지?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해서, 부인이 나한테 욕을 해서, 자식이 속을 새겨서 사고 쳐서 왜 화가 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대하지? 뭐 이런 구체적인 명상의 테마가 없으면, 분석 명상이 없으면 이건 죽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상명상이라고 해서 이건 상상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지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이거 더 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그 마음의 잠재의식,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슈퍼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의 에고 상태, 자아의 에고 상태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보고 듣고 감지하는 그 상태를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샌드백을 날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누가 나한테 막 상처를 탁 주는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고 듣고 하면서 어디로 샥 들어가냐 하면 바로 요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웃기죠? 요거 정보 들어갔으면 우리 눈으로 봤으면 여기서 끝나고 탱 넘어가면 그만인데 절대 안 그래요. 화나요. 저 양반이 왜 나한테 화를 내? 저 양반이 왜 나를 욕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곰곰이 이 상처를 되짚어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어디로 가? 잠재의식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써진 것처럼 이러면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 그러면 요거다 이게.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자, 내가 베타 상태에서 알파 상태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마음의 치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계를 낮춰서 잠재의식에 다이빙에 들어가서 그 상처를 거기서 치유를 해야 이거 별것 아니었어.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소통하자. 거기서 그 대처법의 문제점들을 AS를 하면은 치유가 돼요. 근데 겉으로 제 마음 잊어버려. 근데 안 잊어버려. 또 아주 깊은 상처는 안 잊어버리고 있어. 계속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집중 명상, 사마타 명상, 관찰 명상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완하고 들어가서 그걸 분노 명상을 AS를 하는 것이 알파 상태, 세타 상태, 델타 상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잠재의식에다가 그걸 AS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숙제고 길이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생겨먹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요 보세요. 생각하는 방식은 사고는 여기에요. 그러나 전의식에서 기억이나 저장된 의식이 있고요. 그러나 무의식 상태에서는 폭력적인 사건이나 부도덕적인 거나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수치스러운 사건, 분노, 욕망, 요것이 더 어디가 들어있어요? 저기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에 눈을 못 뜨는 것이 저런 현상이 읊어준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일이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상의 기초의 기술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두 번째 구체적인 명상법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명상의 기초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EM 법칙이라는 명상법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불만이 분노가 되는 경우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하면은 아내의 감정이 화가 많이 났다. 왜 이유가 뭐냐? 남편이 지방에 전세 놓은 집을 지 마음대로 팔아제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지멋대로만 했다. 분노가 쌓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니라고 분노를 그래서 EM 기법을 이제 꺼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탐색한다는 거예요. 탐색한다는 것은 일단은 정신차원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만 사건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 상태에 들어와서 첫째 탐색을 하세요. 자, 아내 자신이죠. 낙인을 붙인다. 어떻게? 남편이 항상 지멋대로만 해. 불만을 가졌는데 어떻게 했어? 화내는 것, 내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받고 싶어. 이거 왜 네 마음대로 막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집을 막 사고 파는 나하고 말도 없이 네 멋대로 작은 것들은 막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한 것만 해도 속 터져 죽겠는데 이런 거죠. 자, 탐색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럼 평가하기 들어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이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아내가 사용하는 그 사고방식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어졌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명상에서 이게 스토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왜 그러냐? 화만 내니까 남편이 들어주질 않았다 이거요.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처 방식은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요. 마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수정하기라고 하죠. 수정하기. 어떻게 수정을 한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해 들어가야 돼. 앞으로는. 자, 과거 문제점에 꼬리표를 붙이기를 멈춘다. 첫째. 왜냐 그러면 과거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너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몽땅 몰아서 화를 내는 것을 고쳐라.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거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두 번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정말하면은 남편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라는 어떻게 하느냐? 불만의 감정의 표현을 바꾼다.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어떻게 그냥 막 바가지를 긁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첫째, 그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한다. 첫째, 왜냐하면 지금 나 이렇게 하면 서운합니다. 그동안 나도 나름의 고생했는데 중요한 살린 당신 혼자 말이지. 말아먹고 나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솔직한 말을 표현한다. 단 조건이 있다. 뭐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별걸 다 개발을 해 스님이 돼갖고. 자, 두 번째, 그러지 않고 말이죠. 막 분노로 하면은 오히려 더 막 꼬여버려요. 이 펜네가 말이야 별걸 다 간섭하니만 이러고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객관적인 진술과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때서라고 하는 거, 외롭고 나는 좀 뭐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무엇이죠? 기술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써진 것은 요구사항이죠. 함께 상의하면서 합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개 추가될 것은 상대방이 이해득실로라는 뜻은 말을 넣고 싶어요. 이해득실이라는 것은 덧셈과 뺄셈의 이해가 되게끔 하는 것은 그 상권 분석, 정말 저걸 팔아서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게 다섯 번째. 자, 다시 또 다른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큰 이익이 있다는데 손해볼 짓은 망할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얘기. 요건 회사에서 할 때의 처세술입니다. 볼까요? 자, 민과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과장이다라고 좋아했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출근을 꼭 늦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규칙적인 출퇴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를 다 못 해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부장이 봤을 때는 불안합니다. 왜? 저 자식 때문에 저 회사 분위기 완전 엉망이 되겠네. 근데 부장이 성격이 소심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EM 기법을 사용해라. 예? 그래서 익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탐색을 해라. 탐색. 자, 현 상황을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내가 지금 이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고 또 얘가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화만 내고 막 인상만 쓰고 해결이 되나? 해결돼서 평가하기.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비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 평가하기 다음에 내준 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수정하기예요. 그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의 소극적인 성격 고친다. 예, 두 번째 무엇이죠? 바로 작업 들어가야죠.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첫째 칭찬합니다. 민과장 와 분위기도 좋고 일 잘하고 짱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실은 조금만 좀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출퇴근 좀 맞추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은 EM 기법의 명상을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은 무지 많지만 또 남편과 직장에 입사한 지 7년 이런 사건들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어쨌든 오늘 보여드린 것은 EM 기법 명상, 분노 명상을 컨트롤하는 법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요 명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인생을 소통을 원만하게 풀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